살랑살랑 부는 볼개바람, 머리를 풀어헤친 귀신바람, 결국 낙타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검은 조드, 하얀 조드, 폭풍 조드가 오기도 합니다. 그 조드 중에 하나가 초원조드라고 하는 겁니다. 늑대에 의한 조드입니다. 원래 늑대라고 하는 동물은 가축을 잡아먹을 때 한 마리만 죽여서 먹습니다. 그리고 도망갈 때 자기 몸이 무거울까봐 과식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면서 사냥을 하고 이러는 동물인데, 어떤 때 예를 들어서 자기 새끼를 뺏겼다든가 하는 상황이 오면 복수를 합니다. 양들이 몰려있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먹지는 않고 100마리든 200마리든 다 죽이고만 갑니다. 늑대의 테러인 거죠. 이런 상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같으면 토벌대를 다 구성을 해가지고 근동에 있는 늑대는 싸그리 전부 다 씨를 말려버릴 것 같은데, 유목민들은 또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늑대가 우리를 공격한 내 가축을 죽인 원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늑대에 대한 존중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조드를 만났을 때 유목민들이 취하는 자세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늘이 나에게 재앙을 내렸을 때 하늘을 향해 욕하지 않는 것처럼,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늑대의 공격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대지를 관리했던 자는 늑대였던 거죠. 그런데 한 100여 년쯤, 200여 년쯤 전에 인간이 총도 생기고 자동차도 생기고 이러면서 늑대를 이기게 된 거죠. 이제 인간이 이 대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대로 성공을 하면 좋은데, 저는 아직 이 실험이 성공으로 끝날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것이 항상 작동을 하기 때문이죠. 제가 여름에 몽골 여행을 하다 보면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염소떼가 500마리, 1000마리 무리지어서 있는 가축 무리를 보는 겁니다. 염소라고 하는 애들은 약간 좀 이상한 애들입니다. 이게 말썽꾸러기들 같아요. 원래 풀이 있으면 풀을 위를 이렇게 뜯어 먹어야 되는데, 염소들은 꼭 이렇게 뿌리를 캐먹습니다. 뿌리를 캐먹기 때문에 풀들이 다 죽겠죠. 고비가 사막화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염소라 그럽니다. 그래서 염소를 많이 기르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의 목에서 나오는 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캐시미어입니다. 이 캐시미어 털은 양털보다 10배 이상 비싸게 팔립니다. 유목민의 욕심에 염소를 많이 키우면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염소가 막 늘어납니다. 저는 지나가는 여행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면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의 이기심이 작동을 하면 이렇게 초원이 망가지는 겁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건. 늑대가 관리할 때는 그런 일은 없었던 거죠. 늑대가 어느 정도의 가축들을 이렇게 속간해 준다고 그러죠.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지 초원이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풀이 살아서 이 초원이 살아남아야 대지가 있고, 이 대지 위에서 가축들이 또 살 수가 있고,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건데, 이거를 늑대가 없어지면서 인간이 내가 대신 관리하겠어 라고 등장을 했는데 자꾸 이기심이 작동을 해서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 그림에 그리고 있는 진짜 유목민들, 저는 제가 만났던 유목민들이 대부분 그랬는데요. 그 유목민들이 조드라고 하는 자연재해를 대하는 마음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어떤 재앙을 내렸다. 이거는 내 입장에서 보면은 왜 하필 나야?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반대로 하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대지가 선순환되게 하기 위해서 어느 개체들을 속간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가축들이 늘어나기만 하면 먼저 풀들이 죽을 거니까요. 대지가 무너질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그 하늘이 내리는 재앙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다시 유목의 삶을 살고 이렇게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는 너무 많이 잊어버렸죠. 그 생각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 하늘이라고 하는 것, 땅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거를 정말 잊어버리고 삽니다. 주역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관천문, 찰지리, 지인사. 천문을 보고 지리를 관찰을 하고, 그리고
사람의 일을 알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천문이니 지리니 이런 말들은 완벽하게 우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문명이 자연보다 더 앞서 있는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에 대표가 인간이죠. 인간이 자연보다 훨씬 크고 도롤하게 서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자연과 대립하고 저거를 우리가 개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함께 화합하고 함께 잘 살아보고 이런 개념들을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목민들은 그런 생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늘을 탱글이라고 하는데 하늘을 보고 항상 숭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뭐 식사를 하거나 할 때 고시레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역사책에서 배우셨죠. 몽골은 지금도 그게 남아 있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할 때 항상 먼저 탱글이에게 먼저 바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먹습니다. 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르를 해체해서 이사를 갈 일이 있으면 땅에 박아놓은 철심이 하나 있습니다. 문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박아놓은 500원짜리 동전만한 구멍, 한 20-30cm 정도만 땅에 박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을 그냥 두지 않고 하얀 쌀이라든가 밀가루, 우유 같은 걸 부어서 거기를 가득 채워놓고 땅을 토닥토닥 해주고 이사를 갑니다. 하늘과 땅에 대한 숭배가 지금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잠깐 빌려서 살고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하고 너무 다르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지금의 유목을 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 속에 함께 자연과 살고 있는 그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재앙이라는 말의 영어 표현은 디제스터이지 않습니까? 디제스터, 디스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은 건데 이 디스는 뭐 부재, 없음, 사라짐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아스트로가 붙은 겁니다. 별을 뜻하는 아스트로. 그러니까 디제스트는 별이 사라지다, 별을 잃어버리다라는 뜻인데 예전에 에게해나 지중해를 항해하던 이 선원들이 별을 보고 좌표를 잡고 목적지를 잡았는데 그 별이 사라지는 거, 이거를 재앙이라고 표현한 데서 이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어떤 목표, 우리가 꿈꾸는 세계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 세계가 사라지는 것, 그 꿈이 사라지는 것이 재앙인데 우리는 지금 어딘가를 향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저 끝이 정말 그 별인지 그 꿈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그런 시기는 아닌가. 이 겨울에 제가 몽골의 재앙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지금쯤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또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몽골을 여행하는 거, 저는 길 위에서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곳이 몽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겨울 몽골을 가게 되신다면 그 혹독한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유목민들을 만나고 그 가축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삶과 죽음, 이 살아가는 현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문명 속에서만 살아왔던 어떤 생각들, 그것이 옳다고 믿었던 그 확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몽골 여행, 그 중에서도 겨울 여행이 가지는 이 매력을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